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예.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이고요. 이제 우리 그 가치투자 아카데미에서 하는 이제 그 멘토링을 시작하는데 이제 오늘이 첫 시간이고,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통합적 자산 관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효율적 시장 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다음 달 모임 때는 이제 그 재무제표 및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재무제표가 진짜 지루하거든요. 이게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세 가지를 할 건데 너무 지루해서 오늘 이제 막간으로 먼저 현금흐름표 아니라 재무상태표 먼저 조금 보고, 이제 시간 나면은 이제 좀 더 나가든지 할 것 같은데, 오늘 5시간 해도 아마 내용이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차피 지루한 거니까 한 40분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은 이제 김철강은 어떻게 시장을 이겼나라는 이제 주제로 오늘 발표했는데요. 시장을 이겼나라는 이 말조차도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 참여자 중에서 한 70~80%는 시장을 이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지수만 먹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생각이 없고, 시장 이기더라도 그냥 동작 던지기처럼 운 좋으면 이기고 운이 나쁘면 이제 이기지 못하는 거니까 지수만 가자라는 게 사실 이제 이 시장을 이기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이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으로 보는 분이 시장의 주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왔잖아요. 올해도 돈을 벌어보자고 이제 모였는데, 올해 시장이 1월 달에 좀 시장 좀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도 손해를 보고 있었을까 생각하시면, 저는 올해 1월 달에 플러스였어요, 지금. 그리고 올해 같이 다 투자를 하면은 올해도 이제 플러스로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럼 시장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겠다는 이게 옳은 전략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골라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 몇 마디 할 때는 이제 인터뷰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론적인 거 얘기를 못 했는데, 오늘은 천천히 그냥 다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마스터 클래스 회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원래 이 책 제목이에요. 그게 김철강은 어떻게 시작했나가 아니라 그 컨터 투자의 에드워드 소프는 어떻게 시장을 이겼나라는 이 책에서 이제 제목이 나온 건데, 이분은 이제 컨터 투자로 이제 시장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좀 방대한 내용인데, 이 책에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좀 인용을 했고, 컨터 투자도 기술 분석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가치 투자의 입문서로는 굉장히 좋은 책 같아요. 그리고 컨터 투자가 보통의 가치 투자의 첫 단계예요. 근데 제가 이제 컨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첫걸음이지 끝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컨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끝으로 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모든 가치 투자자들은 컨터를 기반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컨터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자가 아닌 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가치 투자자라면 컨터는 기본으로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컨터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여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이 책의 맨 마지막 544페이지 이거 보시면은, 죽을 때 가장 많은 잔납감을 가진 사람이 승자일까. 근데 우리가 사실 투자를 할 때 너무 과도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사고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과도한 탐욕,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갑자기 우리가 오늘 이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위역이잖아요. 여의도 위역 23층인가 여기가? 22층. 이게 갑자기 붕괴되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자는 거고, 언제 우리 생이 끝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 가정 하나하나에서 열심히 살아보자 하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 2년 동안 같이 이제 투자를 하겠지만,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가로, 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식하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식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 위에 이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이거 효율적 시장 가설, 적응적 시장 가설, 이지적 시장 가설을 얘기할 텐데, 이 중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죠? 처음 들어보신 분 없죠? 처음 들어봅니다. 후유증 시장 가서 처음 들어봐요? 예. 난감하네. 이건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럼 혹시 그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는 다 아시죠? 그 손익 계산서 현금을 할 때 발생주의 회계 원리, 현금주의 회계 원리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 다 거의 대부분. 좀 기초를 좀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천천히 하면 되니까 시간 많이 있으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가설인데,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이 여의도잖아요, 그죠? 여의도에 있는 정권맨들의 90%는 이걸 믿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의 이례적인 현상이 가치투자의 초과 수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그거는 거짓말 사기꾼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은 10%는 이제 효율적 시장이 잘못되고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10%에서 90%는 컨트롤 분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순수 가치 투자하시는 분은 시장의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얘기만 듣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김철환이 사람 얘기 듣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러냐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투자법 중에서 우리는 가치 투자하는 이제 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투자를 할 때는 재다 백과가 있으면 법과도 있고 유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가치 투자 방법 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의 방법에 입각한 투자를 좀 얘기를 할 거고, 그에 대한 관련된 책만 읽어야 되는데, 투자하실 때 처음에 초보자들이 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그 가치 투자라는 것도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자산주, 성장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필리피서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다른 분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처음에 책을 읽는 분이 섞어서 읽어버리면 아주 혼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가 맞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한 책을 읽어버리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책을 읽게 되는 건데, 그 책을 감명 있게 받았던 분이 뭐 가치투자 서적 중에 100배씩 읽어보면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혼동이 있기 때문에 아예 초보자라면은 그냥 하나만 깊게 파보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이제 딴 거 돌아가는 게 실은 맞지 않냐 싶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한 시간 정도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적응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시장을 이제 그 진화론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가치투자로 돈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시장이 진화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과 함께 독서 모임 작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트레바의 독서 모임도 했었고, 작년에 제가 공식적인 독서 모임에서 이건 책이 12권이더라고요. 많은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했던 책이 12권의 책을 읽고 토론했으면 그 참가하셨던 분들은 다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올렸을 때 보면 그래서 3, 4천 명씩은 그게 보더라고요. 그게. 그 본 사람들은 그 지식은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순간 시장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지 소로스라는 분이 양자역학으로 이제 그 재기성 이론으로 투자를 이제 설명하셨던 분인데, 이분 주장은 뭐냐면은 시험 대상자가 시험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순간 그 피대상자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할 수 없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에 어떠한 사람, 만약에 제가 엄청나게 저명한 이제 투자자라면은 제가 어떤 A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은 날아갈 겁니다 얘기하는 순간 주가는 올라가 버릴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초과 수익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거는 우리 한국에서의 투자에 있어서는 이 투자가 어떻게 계속 바뀌고 있는지 진화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 시장에서 지금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들은 이제 그 기존 가치주들을 갖고 있더니 계속 밸류테에 빠져가지고 퍼8 사가지고 퍼4 될 때까지 이걸 알고 있었더니 반토막 난 거잖아요. 이게 퍼4가 퍼3 2되다가 갑자기 수익 깨지면서 가지퍼가 30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런 게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다 있다 보니까 지금 가치 투자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응적 시장 가서 시장은 바뀌고 있다. 그리고
미국적 시장과 한국 시장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건. 그 부분을 좀 내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질적 시장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은 똑같은 어떤 이벤트를 보면서 다르게 대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의도 이 바닥에서 어떤 투자자들이 뭐 이번 B라는 종목이다 가정해봐요. B가 매년 100억씩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인데 갑자기 이번 200억 냈다고 이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를 하는 순간 매수를 하는 장기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계열해서 단타 치고 나올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실적이 200억 나와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1도 관심 없고 수급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캔들 차트 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질적인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오로지 그거를 거래량과 캔들 크기로만 분석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오로지 수급만 보고 분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에 이제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이질적인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게 주식 시장이고, 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어느 한 순간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급락과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는 이제 이질적 시장 가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지. 시장이 이미 변해버렸는데 이 변해버린 시장에 가와와 같은 투자 논리로 투자했다가는 올 연말에 우리는 한강에서 라면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올해 잘해가지고 우리 호텔 모텔을 하셔야지 한강 라면 먹으러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통합적 투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주식 투자에서의 성과, 밑에 보시면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를 보면은 자산 배분이 91.5%고 개별 종목 선정이 2.7%, 그리고 시장 타이밍이 1.8%. 이런 이거는 어떤 교수님의 논문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시기에 이 자산을 우리가 편입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투자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고 전술은 어떻게 해서 사후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하나의 흐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주식시장이 급락해서 망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만약 최근에 우한 폐렴인가요? 또 뭐 정신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망한 사람은 제가 장담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반등에 소외됐다고 망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고요. 보통 어디서 망하냐면 여기서 망해요. 종목 선정, 거기 이 자산 배분,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망하지, 시장 급락했다고 망한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시장 급등했다고 그냥 경제적 자유 얻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베팅하는가의 문제인데, 제가 좋아하는 요거예요. 다음 시기네. 예. 그냥 이거나 싶을 때 내질러야 된다는 거죠. 좀 내지르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투자라는 거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잖아요. 전략 있고 전술이 있는데, 올해 2020년 시장에 부동산이 날아갈 것 같다. 어떤 판단했다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제 자산 배분할 때 부동산, 기타산이 부동산이죠. 그게. 부동산 비중을 높이기로 했는데, 높이를 했으면은 어지간한 바보가 아니면 다 돈을 벌긴 벌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아주 멍청한 사람이 가끔 있죠. 부동산 투자해야 할 때는 제일 싼 거 샀다 보니까 동부전시에 있는 빌라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아주 엉터리만 아니면 돈을 벌게 되고, 주식이 괜찮다 그러면 주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총 자산 중에서 자산 배분 결정해서 주식을 하는데, 주식도 두 가지 전술이 있어요. 소극적인 관리가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있어요. 소극적 관리는 인덱스로 해가지고 그냥 지수만큼 넣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 관리는 이제 그 시장의 비효율적을 생각하고 이제 가장 초과수익이 낼 수 있는 알파 전략을 취하는 이제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종목 선정이에요. 종목 선정을 해서 종목을 넣으면은 종목은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그 수정을 해야 되겠어. 리비전이라고 수정을 하는데, 이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리밸런싱이 있고 하나는 업그레이드 전략이 있는데,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돈이 안 들어올 때 쓰는 게 리밸런싱 전략이고,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2년이 지나면은 나의 포트폴리오에 문제는 뭐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까지 해서 이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한 바퀴씩. 그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두 남녀가 이제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면은 처음에 데이트를 하면 이제 그냥 뭐 영화 보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이제 뭐 얘기 쭉 하다가 우리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그 상견례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첫날 밤 보내고 그 다음 애기 가지고 애기 놓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다 빼버리고 어떤 성관계 하는 거 하나만 딱 떼서 본다면 그게 뭐예요? 포르노잖아요, 포르노. 그래서 이제 우리 케이블 TV에서 정권 방송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금융 포르노업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포르노업자들은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까지 싹 빼버려요, 전부 다. 다 빼버리고 종목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날아갑니다. 그렇게. 이런 거를 많이 보면은 그런 사람이 좀 정상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고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우려하는 게 시황 방송 많이 보신 분들 굉장히 우려하는데 시황 방송에서는 늘 날아가는 종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시황 방송에서는 오늘의 특징주 해갖고 오늘 신고가 종목, 오늘의 52주 신고가 종목, 상한가 종목 이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폭락해도 그런 종목 나와요. 그래서 시장 방송 열심히 들으면은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오늘 52주 신고가 간 종목 분명히 나오니까 그 종목 얘기해 주면은 천 종목 중에서 그 시장이 폭락해갖고 그 대부분 다 떨어지더라도 그때 급등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전쟁이나 전쟁 테마주 같은 거.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30% 상가 가거든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4% 5% 빠져 있는데 방송에서 상가 종목을 얘기하면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종목을 팔아버리고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을 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문가인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 머리는 그냥 엄청 무술을 발라서 넘기고 그냥 흰 와이셔츠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오늘 상가 간 종목 왜 상가는지 잘 설명하면 또 맞는 말 같아요. 그게. 또 오늘 52주가 수고 간 종목도 얘기하면 넌 들었다 보면 그게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걸 팍 그 이유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산업 분석하는 것도 어떠냐면은 최근 1월 달에 그 반도체가 날아갔죠. 그죠? 그 반도체 그 업종 산업 애널리스트 불러다가 지금 반도체가 계속 좋은데 왜 그런가요 물어봐요. 그럼 왜 그런지 잘 설명하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얘기 듣다 보면은 진짜 저점대 50% 올랐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얘기 들으니까 100%할 것 같아 이제. 그때 이제 추금이 있더라는 거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지금 2월 달이잖아요. 2월 오늘 8일이죠. 2월 8일. 그러면은 반도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반도체 주 아닌가 보다. 그런데 또 에너지가 와가지고 2월 달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2차 전지주잖아요. 2차 전지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2차 전지 에너지가 와갖고 2차 전지가 왜 가치밖에 없는지 얘기를 해요. 그럼 반도체주 팔고 2차 전지주 사거든요. 사면 또 빠질 거예요. 이게. 빠지면 또 3월 달 되면 또 뭐가 올라갈 거예요. 이거. 그러면 3월 달에 52주 신고가 간 종목을 얘기하고 그 가장 핫한 섹터에 있는 애널리스트를 불러다가 이제 이게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시청률은 좋아져요. 사람들이 내 건 안 가네, 이건 가네, 이건 가네 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52주 신고가와 상가 간 종목이 아니라 다음 달에 갈 거, 다다음 달에 갈 거를 지금 사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정권 방송이라든지 이런 금융 포르노업자들의 포르노를 보다 보면은 이 앞과정이 다 생각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힘만 든 거예요. 이게. 힘만 들고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나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산업 분석도 하고 종목 분석도 한 것 같은데 나 왜 안 되지? 그러다 결론 내리는 게 그래 내가 시황 방송을 내가 열심히 안 들었구나. 그러면서 오전에 한번 오후에 되면서 열심히 들으면서 정리하고 노트 정리하고 이제 하는데 하면 할수록 수익이 더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남자분들 축구하잖아요. 축구할 때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공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은 무지무지 드는데 이제 그 골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우리가 투자해야 될 거는 지금 핫한 종목, 핫한 섹터가 아니라 이제 지금이 2월 8일이니까 8월 8일 날 올라갈 만한 종목, 9월 달에 올라갈 만한 종목 중에서 지금 별로 관심 없는 종목들을 지금 사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이 오다 보면 많이 춥더라고 이게. 좀 추울 때고 8월 달은 가장 더울 때잖아요. 그러면 이 추울 때 사서 더울 때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사놓고 한 6, 7개월 기다려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또 방법은 뭐냐면은 도서관 가가지고 신문 있잖아요. 그 가대무시 가면 신문 있거든요. 작년 8월 달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작년 8월 특징주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걸 이제 보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는 좀 굉장히 무식한 방법 같긴 한데 그 제가 아주 좀 바보같이 생긴 아저씨한테 깜짝 놀랐던 방법이에요. 이게 그분은 이제 본업이 그 닭이잖아요. 닭을 이제 그 키우고 유통하는 그 업체에 이제 그 직원분이었었는데 20 몇 년, 25년, 26년을 그 닭 키우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이지만 26년 정도 직장에서 닭 키우는 직원의 직급이 뭐겠어요, 이게? 여러분 직장에서 26년 근무했던 직원이 있다면, 네? 네, 사장님이에요, 그분. 네. 그래서 이제 큰 회사, 제가 얘기하면 아실만한 회사에 이제 그룹사 계열사 이제 전문 경영인이었었는데, 생긴 것도 되게 좀 진짜 딱 봐도 우리 좀 동네 아저씨처럼 생긴 그런 분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투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분이 이제 투자할 때 어떻게 돈을 버셨는지 물어봤더니, 여의도 정권맨들 있잖아. 굉장히 키 크고 잘생기고 그냥 핸섬하고 딱 봐도 그냥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 딱 봐도 그 농부처럼 보이시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사실은 그 계열사 사장님이긴 하신데, 근데 그분은 이제 닭을 많이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늘 조류독감이 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 때쯤 되면은 이제 봄에 이제 조류독감 터질 거라는 걸 이제 경조가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전에 그 닭고기 관련주를 사놨다가 그게 터지면은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이 사람은 종목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은 뭐 상장사 2,000개 정도 되잖아요. 그게 2,000개의 모든 종목을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은 정거사 직원들이에요. 그거. 고객들이 물어보거든요. 이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저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정거사 직원이 나 몰라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답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전 종목을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한 두세 종목만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실한 거 두세 종목에서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되는데, 자꾸 이 종목에서 안 되니까 딴 데도 공부를 하고 딴 데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3년 공부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반도체 물어 반도체 잘하고, OLED 얘기 OLED 얘기 다 하고, 2차 전지 2차 전지 다 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돈을 못 번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잖아. 이게 너무 종목 얘기 다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나이다람쥐라고 그러는데, 나이다람쥐는 5가지 제도가 있어요. 다른 다람쥐는 날아다니지를 못하는데 이 나이다람쥐는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날긴 나는데 새처럼 못 날아. 이게 쓸모가 없는 거야. 이게. 그 나이다람쥐는 또 헤엄을 수영할 줄 안다네요. 그런데 물고기처럼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또 나이다람쥐가 달리기 잘한다는데 말처럼 달리지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재주는 많은데 하나 쓸 재주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도 우리도 이제 투자할 때 만물 박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물 박사가 되면은 뭐 우리가 만물 박사 해가지고 못하게 뭐 모든 종목 다 알아가지고 이 종목 물어보면 이 종목 얘기하고 저 종목 얘기하면 저 종목 얘기할, 그럴 필요가 없이 한 종목을 알더라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한 종목을 알더라도 정통하게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 종목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비중을 확실히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거다 싶을 때는 지를 수가 있는데, 지르려면 그 종목을 정통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을 각계격파해 갖고 이제 알기 쉬운 종목, 최소한의 종목 이런 거를 공부해 가지고 그 종목만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데, 내가 좀 뒤에부터 좀 얘기할게요. 투자할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좋은 회사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좋은 회사. 좋은 회사 찾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좋은 회사가 좋은 주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라는 거를, 좋은 회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뭐 신한은행이 뭐 직장으로 최고의 직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스코 다닌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동생이나 누가 다닌다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직장 다닌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주식이 좋은 주식이냐 이거예요. 좋은 주식은
좋은 회사가 좋은 주식이 될 때가 있는데 그 좋은 주식이 될 때는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번에 그 우한폐렴 아까 뭐라 그랬죠? 코로나. 네. 코로나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좋은 주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여의도에 있는 이제 매니저도 하는 친구들 좀 한번 물어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회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거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있는 분들이 이제 3월달에 모여서 종목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같이 토론을 하면은 거기서 할 건 뭐냐면은 이 종목을 우리 포트에 넣어도 될지 안 될지를 일단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목씩 해갖고 8종목이 나왔는데 이 8종목 중에서 우리 포트에 편입이 될 종목과 안 될 종목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 종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면 되는데 그 종목을 언제 살 건지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종목 갖고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어떤 종목으로는 어떤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얻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종목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똑같은 좋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F&F 얘기 많이 하잖아요. F&F를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신 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 고점에 판 걸 사서 한 3개월 홀딩하다 손절한 사람은 망하고. 그러니까 F&F가 문제예요? 투자자가 문제인 거예요? 투자자가 문제인 거예요, 투자자가. 그러니까 투자자가 왜 문제냐면은 이제 시장에 두 가지 투자자들이 있는데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 같은 2, 3%밖에 안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들은 보통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사냐고 물어보면은 그 적산병이기 때문에 산다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적산병이라는 게 캔들 차트에 빨간 차트 3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상승 추세 전환됐다 그래서 추가 매수했다가 다시 하락 전환하면 손절하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손해를 보고 이제 저처럼 이제 바텀 PC 그러니까 싸게 사 비싸게 파는 사람들은 파란 색깔일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파란 색깔 그리고 이 종목도 파란 색깔. 파란색은 파란색인데 조금 장대 음봉이 나온 거. 이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손해볼 확률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번에 주식 부자라는 책을 이거 추천을 좀 했거든요. 한 이유가 우리가 자꾸 미국 시장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한국은 너무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매니저 하다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하면은 거의 폭망을 해요. 근데 폭망까지 아니더라도 좀 많이 다르다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것 좀 많은데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귤화위지라는 이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귤화위지 이게 뭐냐면은 귤을 똑같은 귤인데 북쪽에다가 옮겨 심으면은 핑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제가 바꿔갖고 미국의 주식을 한국에 옮겨 놓으면은 핑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혼동을 하셔갖고 미국적 현실에서 주식책을 쓴 걸 가지고 한국에 옮겨서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폭망을 하더라 이겁니다. 미국 시장은 미국 나스닥 다우 지수 지금 10년 신고가 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돈 번 사람의 그 경험담을 옮긴 책을 읽고 나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면은 한강인 한강아웃 한강에 라면 먹고 오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한국적 현실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볼리바르라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는 건데 그 남미 있잖아, 남미 대륙. 남미에는 크게 나라가 두 가지 있어요. 남미에는 그 스페인이 있고 포르투갈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브라질 지역은 포르투갈 식민지였고 브라질 제외했던 지역은 다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은 그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먹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포르투갈 왕실이 그냥 아웃했어요. 포르투갈에서 떠나서 브라질 와서 살았어요, 그냥. 브라질 자기 나라에서 만들려고. 근데 스페인은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스페인의 이 보리바르 이 아저씨가 백인처럼 보이는데, 진짜 스페인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백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다 백인이지만,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고려인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80년 살고 나면은 우리가 고려인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구나, 서울 사람이 이렇게 안 보잖아요. 그냥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차별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볼리바라는 이 아저씨도 이제 스페인 출신의 백인이긴 한데 오래 이쪽에 살다 보니까 차별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란드 콜롬비아라고 그래갖고 스페인 지역에 있는 심지어 전부 다 통일해갖고 미 합중국처럼 우리 북미도 캐나다하고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미도 그란드 콜롬비아하고 이제 브라질만 있는 걸로 하자. 그래서 연합국가를 만들려고 해서 통일했네. 일단 통일했는데 이제 죽기 1, 2년 전에 보니까 나라가 그냥 개판인 거예요. 이게 서로 분열하겠다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했던 말이 되게 유명했어요. 바다에 대한 쟁기질. 바다에다 쟁기질 하는 건 헛소리. 그냥 바다에 쟁기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이 아저씨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게 있는데, 이 볼리바라 아저씨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나라 이름도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고 통화 이름도 볼리바르예요. 이게. 여기도 볼리비아 아저씨가 들어있고, 이 아저씨가 왜 우리 남미는 왜 북미처럼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인종적인 이제 균열, 그리고 북미와 다르게 토지 소유가 집중되어 있었다. 민주적인 자치 통지경이 없었다. 뭐 분명히 높았다. 이런 것 때문에 북미처럼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북미의 주식 투자하는 방식과 남미의 주식 투자하는 방식은 틀리다는 거야 이게. 그 북미의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청교도적 정신이 꽉 차 있는 이런 투자 로직을 가지고 브라질에 투자하면은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최근에 그 신한종이라는 그 센터장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글로벌 투자라는 글로벌 무슨 책을 썼어요. 글로벌 투자에. 글로벌 투자에. 그 중에 제가 지금 일본 편, 미국 편하고 몇 개를 봤거든. 다 읽지 못했는데, 근데 그분이 하나 하시는 말이 그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정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브라질 투자를 할 때는 브라질 정치를 봐야 되고, 중국 투자할 때는 중국 정치를 봐야 되고, 일본 투자 일본 정치를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한국적 생각을 갖고 그날 투자를 하면은 아주 그냥 폭망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한국적 현실은 어떠냐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들 아셔야 돼요. 누가요? 네, 전태일. 전태일이 이제 죽어서 그 어머님이 이제 오열하시는 이제 모습인데, 이걸 보고 전 세계 노동 운동하시는 분들이 기가 막히게 해요. 왜냐면은 전태일 그 열사가 죽으면서 그 노동기본법을 준수하라면서 죽었어요, 이게. 근데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법을 지키라고 죽는 사람 없어요. 법을 만들어라고 이제 죽을 수는 있고, 이제 법을 제정하자라고 싸울 수는 있는데, 법을 지키라고 이제 이게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이게. 하나 더 보면은, 예, 작년 11월 16일 날 철도노조가 파업하면서 그 준법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나라에서 가서 얘기하면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인데, 법을 지키는 게 투쟁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법 지키는 게 왜 투쟁이죠, 그게? 법을 지키는 게? 법을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게 우리나라는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런 사회가 됐다고 서로 사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법을 지키겠다 그러면 그게 투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적 현실에서는 이런 그 이론하고 현실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저 PBR주 투자라는 게 뭐냐면 장부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들은 장부 가치는 보상이 될 거란 게 미국적인 사고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게. 저 PBR주, PBR이 0.4가 되더라도 PBR 2점까지 안 갈 수가 훨씬 많은 이유가 그 개인 주주 주인으로 거의 안 보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 시대에 넘어갈 사례도 없고. 그러니까 적대적 MA라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주 투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공부하셨다 오신 뭐 강단 학자들이 뭐 미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북미에서 되고 있는 게 남미에도 안 되고 있는데 그 태평양 건너 한국에는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투자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어떠냐면은, 이거는 우리 인어공주에서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 인어공주가 목소리와 그리고 다리를 바꿨잖아요. 그때 계약서 작성했어요. 미국에서는 계약서 작성하면 이 계약서 이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인어공주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어디서 이 마녀한테 우리 딸의 목소리가 다리를 바꿨냐 항의를 하자 마녀가 이 계약서를 내미는 거예요. 이거. 우리 계약대로 한 거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인어공주까지 하고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또 하는 걸 하죠. 너무 예.